안녕하세요. 채널의 김원중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VAB 시술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다양한 양성 종양 중에서도 VAB 시술이 필요한 경우와 또한 또 과잉 진료가 또 뭐 덜어 있다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원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과 같이 한번 콘텐츠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원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플러스유 외과 원장 김준엽입니다. 저는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에서 삼성플러스유 외과를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 병원은 이제 이름처럼 유외과라고 이제 써 있는데 이제 유방 갑상선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그런 병원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단순히 진단뿐만 아니라 간단한 시술이랑 치료 그리고 수술까지 행해지는 그런 병원입니다. 네, 제가 끝에 병원 소개를 해드릴 시간을 드리려고 그럴까요? 했는데 네. 앞에서 다 하셨어요. 네, 제가 서두에 VAB 시술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VAB 시술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영어로 VAB는 Vacuum Assisted Breast 바이옵시 이렇게 네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유방 종양을 진공 보조 흡입으로 제거를 하는 그런 방법 또는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이 콘텐츠를 보시는 분이 유방에 종양이 있거나 아니면 네. 진단을 받았거나 네. 검진에서 뭔가 나았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볼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조직 검사나 아니면 초음파를 통해서 네. 발견을 했을 때 네. 단순한 양성 종양의 확률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우선은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할 때는 어떤 특정 기준에 맞춰서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는데요. 네. 그걸 이제 바이라드 카테고리라고 부릅니다. 네. 이제 거기서 3번, 4번에서 보통 많이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방암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3번 같은 경우에는 대략 통계적으로 한 2% 정도 악성일 확률, 즉 악성이란 말은 유방암일 확률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면 98%는 악성이 아닌 양성 종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번도 A, B, C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는데 네네네. 그걸 통틀어서 대략 한 30% 정도는 악성의 확률을 가진다. 그러므로 반대로 얘기하면 또 70%는 양성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악성일 확률보다는 양성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도 뭔가 잡히거나 네. 검진에서 뭔가 나왔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그래도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맞습니다.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저도 이제 그 조직 검사를 시행할 때 환자분들에게 우선은 이런 정도 확률이 있는데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서두에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젊은 여성층에서 단순한 양성 종양이 많이 나온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알고 있어요. 네네. 많이 발견된다라고 네.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유방암은 저희가 이제 선진국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과거 우리나라가 보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많은 이제 유방 종양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서구화된 식습관이 하나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그 체격이 좀 더 커지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몸에 있는 지방이나 이런 것들도 많아지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출산율의 저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원인을 꼽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유방 종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섬유선종이라고 부르는 혹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나이가 있는 여성보다는 젊은 여성에서 훨씬 더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제 젊은 여성들이 양성 종양이 발견될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네. 미세하게도 잡아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물론이죠. 네, 이제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도 네네. 이제 요즘에 젊은 여성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에. 그래서 이제 많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제 조그마한 혹들도 저희가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 단순한 양성 종양일 경우에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양성 종양이면 단순한 양성 종양도 저희가 보면 다양한 종양들이 있습니다. 쉽게 저희가 크게 양성 종양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증식성 병변, 비증식성 병변 이렇게 나눕니다. 말 그대로 증식성 병변은 그 혹이 주위의 다른 세포들보다 조금 더 빨리 커진다. 그러면 빨리 커지면 뭔가 다른 변화를 이룰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병변들이고요. 비증식성 병변은 말 그대로 별로 커지지 않는 주위의 조직이랑 비교해서 커지는 속도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듯이 이제 저희가 조직 검사를 했을 때 비증식성 병변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확률로 보이고 있고요. 증식성 병변 같은 경우에도 또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
비정형 세포라고 부르는 이제 추후에 유방암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병변들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증식성 병변에서도 네네. 비정형 세포가 없는 즉 유방암으로 갈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않은데. 병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콘텐츠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양성 종양을 진단을 많이 받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VAB 시술이라고 하죠. 네. VAB 시술이 서두에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떠한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VAB 시술은 말 그대로 이제 백큐 어시스트 바이옵시, 즉 유방 종양을 어떠한 바늘을 이용해서 흡입을 통해서 절제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맘모톰이라는 그런 이제 용어를 그렇죠.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다양한 장비들이 나오면서 각각 고유의 이름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 거라서 이제 통틀어서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하면 그런 이제 진공 보조 유방 종양 절제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방법은 우선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네. 이제 VAB 시술을 받기 전에 조직 검사라는 걸 많이 합니다. 이제 흔히 총조직 검사, 중심 생검 이렇게 불리는 검사들이 있는데요. 이제 간단한 바늘을 이용해서 혹을 네.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때 환자분들이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마취를 하고 국소 마취를 한 다음에 바늘을 주입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데요. 그 방법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병변을 저희가 제거한다고 표시를 한 다음에 그쪽으로 이제 마취약을 주입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위 조직이 충분히 마취가 됐다고 판단이 되면 혹 아래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제 혹을 당기면서 제거를 하는 방식이 VAB 시술의 간략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술 시간은 꽤 어느 정도 잡아야 되나요? 일단은 혹의 크기랑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상황에 따라서는 뭐 짧게 걸린 분은 10분 이내, 뭐 길게 걸리신 분은 30분 이상도 걸리기 때문에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변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맞습니다. 우선은 국소 마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무서운 수술방에 들어가는 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렇죠. 이제 우선 전신 마취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을 다 눈뜨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게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시술이라고 눈 뜨고 보고 있으면 더 무서운 거 아니세요? 그런가요? 차라리 그냥 재워주고 그냥 수면 마취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래요? 네네. 안전을 따지면 사실 국소 마취가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성 종양 중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네. 부분이 있다라고 해요. 네, 그 맞습니다. 부분은 어떤 한 부분일 때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이제 유방 양성 종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증식성 병변, 비증식성 병변 이렇게 나눕니다. 말 그대로 증식성 병변은 조금 더 빨리 커지는 그런 병변인데 거기에서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정형 세포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비정형 세포가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보통은 가장 좀 나쁜 양성 종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네네. 그런 병변들은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 놔뒀을 때 유방암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런 병변은 오히려 이런 VAB 시술보다는 수술적으로 절제를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효과적인 게 맞습니다. 예, 주위를 좀 넓게 이렇게 떼야 되는 방법이 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변들은 꼭 제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 외적으로 또 제거를 해야 되는 병변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증식성 병변에서 비정형 세포가 없는 병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제 흔히 알려져 있는 것 중에 뭐 경화성 선증, 관내 유두종, 뭐 유관 증식증, 방사성 반응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증식성 병변이지만 비정형 세포가 없는 병변인데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놔뒀을 때 유방암으로 변할 확률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환자분에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제가 드리면 네네. 이제 섬유선정이라고 불리는 게 네네. 있습니다.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조직 검사를 하면 당신은 섬유선정이니까 괜찮습니다.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네네네. 많이 얘기를 듣는데요. 보통의 섬유선정은 나빠질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암으로 갈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병변은 아니에요. 추적 관찰로 그럼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추적 관찰을 하는데 추적 관찰을 하다 보면 얘가 커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또는 실제로 내가 6개월 뒤, 뭐 1년 뒤에 추적 관찰을 했더니 1cm짜리 병변이 뭐 1.5cm가 됐다. 이렇게 확확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병변이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발견을 했을 때 굉장히 큰 분들이 있어요. 막 2cm가 넘는
그런 이제 병변으로 발견되는 분들이 있고, 이제 가족력이 좀 심한 분들 네네. 또는 내가 외국에 거주를 해서 추적 관찰이 좀 힘들거나 아니면 통증이나 이런 어떤 증상이 있는 분들은 아무리 섬유선정이더라도 제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환자분에게.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섬유선정 외에 또 반드시 뭐 꼭 제거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가 또 다른 경우가 있을까요? 이제 아까 이제 서두에 이제 증식성 병변, 뭐 비증식성 병변 이런 거 네네네. 말씀드렸는데, 네. 비증식성 병변에 들어가는 병변들은 반드시 제거를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이제 흔히 알려져 있는 뭐 무록이다, 그 낭종이라고 낭종, 부르는데,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꼭 제거를 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흔히 또 나오는 것 중에 섬유낭종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섬유낭종. 네네네. 선정이랑 조금 다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얘를 반드시 제거할 필요는 없고 추적 관찰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만 좀 꾸준히 확인하셔도 환자분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네. 네, 그러면 원장님 그 구체적으로 이 VAB 시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렇게 오늘 이렇게 기계도 의료기기죠. 네, 기기를 갖고 맞습니다. 나오셨는데 한번 보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이죠. 네. 자, 우선은 이 기계는 이제 앵코라는 장비입니다. 이제 맘모톰이라고 흔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거를 개발하셨던 이제 스티브 파커라는 분이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신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도 보통 뭐 전자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갈수록 더 좋은 게 나오지 않겠나.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제 우선은 환자분들이 저희가 이제 요 혹을 제거를 할 때는, 요걸 이용해서 혹을 제거를 할 때는 초음파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합니다. 왜냐? 이게 어디 있는지 피부 표면에서 보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초음파를 통해서 요 부위를 제가 제거를 한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주위를 제거를 할 때는 마취를 안 하면 너무 아프겠죠. 아프겠죠. 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수면 마취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보통은 국소 마취, 즉 주사를 이용해서 병변의 주위에 마취약을 주입을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마취가 됐겠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절개를 한 5mm 정도, 5mm 미만만 절개를 만든 다음에 요 긴 바늘을 그쪽으로 주입을 합니다.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절개한 다음에 넣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피부를 뜯기가 좀 어려워서 절개를 살짝 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개를 한 다음에 이 바늘 자체를 이게 혹이라고 생각하면 혹 아래 부위에 네. 위치를 합니다. 보통은. 네. 그러면서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요. 다시 여기 보면 버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네. 밑에는 백큐ම් 버튼인데 이 버튼을 이용하면 빨아들이는 거. 맞습니다. 빨아들이는. 근데 얘가 빨아들이면서 절제를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빨아들이고, 그다음에 이 샘플 버튼을 이용해서 조금씩 제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다 보면 저희 이제 요거는 뭐 환자분들이 모르셔도 되는 내용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방향이 좀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다 보면.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옆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혹이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움직이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기존의 장비들은 그렇게 되면 다시 빼서 다시 넣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 장비를 이용하면 그런 번거로운 과정이 없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의사인 저의 입장에서도 좋죠. 왜냐? 편하니까. 그렇죠. 유저 프렌들리하다. 네, 그렇죠. 그런데 환자분들도 넣었다 뺐다 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 통증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이용하면 더 편하다. 그러니까 기기도 이렇게 세대를 지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비를 통하면 여기서 보면 이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여기는 이제 12시 방향을 깎겠다. 2시 방향을 깎겠다. 4시 방향을 깎겠다. 이렇게 삥 둘러서 360도로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용이하게 절제를 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한 가지 장점이 더 있는데요. 이제 한국 여성들은 치밀 유방이라는 네네.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네. 거예요. 네네. 쉽게 얘기하면 유방이 좀 단단하고 밀도가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유방이 단단하기 때문에 바늘이 들어가는 진입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앵코 요 장비는 상당히 끝부분이 좀 날카롭게 돼 있어서 진입할 때 좀 용이하다. 그러면 저희가 진입이 안 되면 굉장히 힘을 써서 이렇게 막 넣어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도 편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저희가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소 마취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많이 알아야 네. 이렇게 환자분들도 많이 알아보시고 해야
내가 어떤 기기를 어떻게 맞습니다. 사용하고 네. 하는지 뭐 피부과 장비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죠. 맞죠. 네, 나 맞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맞습니다. 하듯이 네.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 되게 굉장히 꿀팁입니다. 이런 거 좀 알아가시면은 내가 하는 시술이 네. 어떤 장비로 이루어지는지 맞습니다. 네,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저희 끝인사 혹시 아시나요?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인사를 알고 오신 원장님이 거의 없으세요. 네. 어떤 건가요? 건강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나 둘 한번 건강하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자, 하나 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